예,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협력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일부로 한번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왜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상태는 뭐고 과제들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하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은 신입생이 왔다. 참 대단하다. 그다음에 약대도 엄청난 경쟁률 뭐 아까 그때 보니까 25대 1, 뭐 44대 1, 70몇 대 1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다 이제 약대는 뭐 그 네임밸류가 점점 올라간 거고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진 건 글로컬 대학의 결과다 예, 예. 얘기하셨잖아요. 네, 글로컬 대학이 순천대가 작년에 지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 재작년이구나. 2023년 3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강주 호남 전남권 계시게 예, 예. 전남 광주권에서 저희가 최초로 됐죠. 최초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에 지정되고 사업은 2024년에 한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23년에 12월부터 저희들이 사업, 했습니다. 사업을 사업을 한 시작해요. 거고. 이게 뭐 지금 올해 3년 차지만 네. 실제 사업 기간은 한 14개월 정도 이렇게 그렇구나.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려지고 그것을 신입생이 느끼는 것에 몸소 체험하는 것에 실질적인 해로 본다면 그게 2025년이라고 예, 본 그렇습니다. 것이고 2025년. 그것이 신입생들의 대거 많이 입학률 올라간 걸로 예, 예. 보여졌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국립 순천대학이라는 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매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아 그래요. 또 지역민들도 자부심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립 순천대학을 어떤 광주의 대표 대학 좀 거점 대학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호남에서 첫 번째로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호남을 생각하면 호남이 지금 전북 전남 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북대가 아니, 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전남 광주에서, 강주권. 광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북에서는 전북대가 됐고요. 예. 아 그때 1차에. 1차에 예,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 전북대, 예. 전남은 예. 순천대가 됐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가 떨어지고 순천대가 된 거잖아요. 예, 예. 사실 우리가 죄송한 말씀인데 광주 전남에 살면서 우리가 보통 대학 순위를 내면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 제가 우리 타 대학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 전남대를 제치고 순천대가 2023년도에 됐고 네, 또 작년에는 전남대를 제치고 목포대가 되고 목포대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전남대보다 어떤 간절함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절함. 듭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그 글로컬 대학 선정할 때 2023년도에 글로컬 예. 선정할 때 그 선정 작업에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가장 중점을 둬서 한 게 뭐예요? 사업 그 아, 신청서 낼 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학생이 홍보하는 대학을 좀 만들어 보자. 학생이 홍보하는 대학. 예, 그러니까 와서 그 말은 뭐냐면 학생이 학생이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되고 또 교육에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 대학 만들. 그러니까 학생이 원하는 대학 만들어 보자.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담대한 이게 핵심이다. 모토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네, 간절함.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이걸 통해서 어떤 지역의 정주 인구를 좀 늘릴 수 없을까? 아.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순천대학이 어떤 지역에 그래서 광양이라든지 뭐 고흥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뭐 구례 이런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예. 꼭 비단 순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모든 대학의 고민일 텐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순천대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느냐가 결국 결정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풀어내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거죠? 예, 이제 저희가 풀어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병훈 총장님이 당선되고 어떤 글로컬 사업 선정 TF팀을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한 건데요. 첫째는 담대한 혁신을 좀 하자. 혁신. 예, 그래서 교육 모델을 좀 바꿔보자. 예. 그래서 이제 산무, 무학과 무학기
아, 그다음에 무교재를 좀 해보자. 네.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요. 무학과는 이제 올해 시행되는 거고. 예예. 그래서 무학기 이제 어떤 학기가 없는 다학기제를 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융통성, 탄력적 운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무교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PBL 같은 실적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형들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시했던 것이 2+1+1 어떤 기초 심화 실무 실습 학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갈까요? 예. 두 번째. 예. 혁신 말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강소 지역 기업 육성을 좀 하자. 지역 기업까지 하자. 그러니까 글로컬 대학이 예예.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나 예, 연구기관 뭐 이런 거랑 다 같이 하는 같이 게 하는 거. 그래서 글로컬 그걸 갖다가 대학이니까. 이제 지산학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걸 하면서 뭐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이제 뭐 제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과 이제 관계자들 또는 전라남도 의회의 우리 서동욱 의장님과 신민호 기획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뭐 또 순천시 노광규 시장님과 관계자, 또 한 분 이야기하면 바로 이제 강문식 네, 회장님, 뿌리기업회 요재 회장님, 또는 이제 키스트 알았어요. 윤석진 원장님 이런 고마워하시는 분들 참 분들 많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일이 검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 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예, 번째는 또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내부. 그래서 구성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예. 또 어떤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글로컬이 돼야 된다. 이게 대해서 많은 의견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뼈를 깎는 아픔이거든요. 네. 그 아픔을 구성원들이 도와주신 거죠. 예. 우리 문순태 부총장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예. 결국은 글로컬 대학 선정을 한 것은 교육부에서 선정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순태 부총장이 그 뭐로 갔었나? 진로 교육 정책과장. 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가셔서 2년 동안 교육부에서 배워오신 그 노하우가 이 신청서 쓰는 거나 글로컬 대학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것이 자유학기제 확산, 그다음에 진로교육 강화 이쪽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자유학기제 지금 하역기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시작됐죠. 됐죠? 이미 이제 네. 중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이 대부분 이제 그것이 뭐냐 어떤 체험적 관계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보면 교육하고 산업하고 연계 교육입니다. 이런 것들하고요. 또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왔던 것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성장하는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있을 때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학에서 고등학교에다 고교 그 우리 정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 주는 돈들이 있거든요. 네. 한 600억 정도. 예. 거기에다가 평가 지표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중고를 진로 체험을 지원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유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중고등학생들의 취업 과정들에 관해서 어떤 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예, 그걸 하면 교육부에서 이 기업이나 이 단체에다가 어떤 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육부 사업에다가 평가 제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부 사업을 대학이 하려면 네. 초중고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 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생들한테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너희들이 초중고생까지 좀 아울러서 교육시키는 방법들을 그렇습니다. 해라.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시행했습니다. 예. 그 성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에서 초중고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연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학 조금 오늘 어쨌든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인데 교수님 앞에서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대학 교수님들이 중고등학교 애들 신경 안 써요, 잘.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대학에 올 아이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일찍부터 교육부에서 하셨네. 예, 그 이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에도
사업에도 많이 반영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초중고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학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영재교육 같은 것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우수 인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 우수 인재가 초중고 함께 했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초중고의 그 학생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네. 그 학생들이 또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 연구에 의하면 기농 기촌 연구를 했는데요. 네. 기농 기촌 연구를 해보니까 95%가 농촌에 살았던 간에 또는 농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농 기촌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이런 걸 갖다 그래서 교육부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했냐면 연어 정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귀한다. 회귀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교육에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이야기가 교육 주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주도 성장. 쉽게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교육의 특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지역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인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학 관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바라보시는 거고 예, 초중고 학생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볼 때 대학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예, 이 학생들의 진로에 관해서 어떤 초중고등학교에서 알 수 없는 대학 교수만의 어떤 것들을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의 진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교육 철학이 좀 있으면 말씀. 예, 예. 저는 이제 그 진로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면 진로 교육을 누구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선생님 관점에서 제가 보면 진로 교육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모 관점에서 진로를. 부모. 그렇죠. 부모님이 맨날 너 뭐 할 거야. 근데 진로는 학생이 살아가는 것은 10년 내지 20년이잖아요. 예, 예. 학생 입장에서 진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 그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 이거 좀 좀 더 얘기 좀. 네, 이거 딱 이거 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적성과 삶의 방향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직업 진로교육 전문가인데 네. 그쪽으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 가장 유명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농업이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의 농가대. 80년도에 가장 우수한 과가 어떤가요? 물리 쪽이었어요. 그래 물리. 예, 그 IMF 와서 의대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의대가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네. 예, 변화된다는 거예요. 직업은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학생들 입장에서 또 직업 결국은 봉급 수준이거든요. 네. 봉급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성과 매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직업은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예.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네네.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의대 이거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의대 벗어나야 되고요. 예, 벗어나야죠. 빨리 벗어나고 예,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사실은 이공계열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다 의대 가면 예, 그렇죠. 나라는 우리 소와 돼지는 누가 먹일 건데? 안 됩니다. 예. 결국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건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예.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정말 의대보다는 빨리 이공계 쪽 중국에서 엄청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온다기보다 우리를 앞섰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로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 환경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생각하냐면 어떤 좀 실무적 어떤 실용형 인재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인재. 그래서 예. 어떤 철학 교육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가치 철학은 중요한데 예. 중요한 것은 실용형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그래 뭐 먹는 게 돼야지. 먹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려면 뭐라 했어요? 실제로는 실용적이고 내가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몰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럽니다. 몰입을 하는 그 학농문 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 그 책 보셨죠? 두꺼운 책 몰입 예, 보셨지 사서 않습니까? 보다 말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또 뭐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공부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몰입입니다. 예. 몰입입니다. 예,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다 예. 몰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나도 그 책 샀어요. 예. 아 그렇구나. 아주 옆길로 샜는데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서 순천대가 꾸는 꿈을 잠깐 어떤 결과를 마치고 글로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이뤄내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딱 그겁니다. 순천대학이 국제화대학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의 순천대학이 이 뭐 전남의 뭐 거점 대학이다 이게 아니고 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순천대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학생이 원하고 학생의 질을 향상시켜야 돼요. 또 어떤 연구, 세계적인 연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특화 산업 세 가지잖아요. 네. 그 뭐 어떤 그린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을 그래서 위해서는 순천대학에 와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도 고온 마찬가지. 캠퍼스를 마련한 거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스마트를 배우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와게닝 대학을 선택할 게 아니라 순천 대학을 선택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겠다. 네. 이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좀 뭔가 좀 웅장해지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무승태 부총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뭐 웅장한 게 좀 호연지기가 좀 느껴지네. 아이고. 그런데 작년 연말에 순천시의회에서 글로컬 사업 예산 삭감했어요. 이거 해결했어요? 아직 해결은 못했습니다. 네. 못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인데 네. 아마 추경에서? 예, 저희들이 뭐 노력도 좀 저희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해서 추경에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일단 뭐 글로컬 대학하고 두 대학의 통합 문제는 구성원들이 좀 열심히 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실 거고 지난번 1부와 2부 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가질 주제는 국립의대 네. 유치 이거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인 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고 어떤 과제를 해야 되고 또 그 과제를 위해서 시민들이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의대 유치는 어떤 전남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전남 도민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남 인구가 180만 명이 아까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충청도하고 비교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충청도 인구보다 한 60만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어떤 지방 소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립순천대가 이제는 저출산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지방 소멸은 우리 CBS의 주제이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순천대학도 단순한 교육과 연구를 좀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좀 가치도 창출해야 되지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남의 지속 가능성을 좀 발전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통합의과대학 신설, 대학 통합 사실 대학 통합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 대학을 생존력에 있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이 되니까 이번 입시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 통합은 대학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를 알겠습니다. 대학의 미래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좀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달라 이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좀 지역사회에서 우리 국립순천대학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예. 또 우리 지역 순천대학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같이 협력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나 산업체 등 이런 것과 협력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린다 이런 그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은 CBS와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니까 네, 공동 캠페인도 한번 하시죠. 그렇게 그러시죠. 하시죠. 예.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순천대가 살아야 예.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가 같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순천에 뭐 대학에 뭐 순천대 말고 제일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순천대가 의대를 유치할 이제 규모로 컸고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가 니네 주려면 통합해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통합을 끝까지 교육부 물고 늘어져서 예. 압박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서 대학이 위험합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대학의 인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네. 한 어떻게 보면 한 60% 정도 외국인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고 민감한 주제인데 이것도 네. 한번 언제 한번 얘기할 시간 예. 있으면 다시 한번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네, 네.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그 우리 부총장님 얘기 들으니까 코연지기도 길러지고 네. 해야 될 사업도 많이 생각나고 네.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뭐 바쁘시겠지만 가끔 연락하면 오셔서 얘기 좀 나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무승태 대협력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